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한 남자, 에드워드 8세. 에드워드 8세는 영국 국왕으로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미국인 이혼녀 월리스 심프슨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이혼에 극도로 부정적이었고, 특히 왕이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은 왕실 전통과 국가적 책임을 거스르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8세는 가문, 전통, 그리고 왕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월리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없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1936년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영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그가 선택한 길은 세상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왕위를 포기한 뒤 그는 공작 신분으로 강등되었고 월리스와 함께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 에드워드와 월리스의 이야기는 자신의 감정을 위해 사회적 지위와 전통적인 책임까지 내려놓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렬한 힘임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이들의 선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점은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된 마음에 충실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에드워드와 월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은 때로는 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진정성을 따랐을 때만이 삶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영감을 줍니다.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 에드워드 8세와 월리스 심프슨. 1점 배경. 에드워드의 삶과 왕위. 에드워드 8세 본명 에드워드 앨버트 크리스천 조지 앤드류 패트릭 데이비드는 영국 왕 조지 5세와 왕비 메리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영국 왕실의 전통과 규율 속에서 자라났고, 훤칠한 외모와 매력적인 성격으로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실의 엄격한 관습을 답답해했고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여러 여성과의 연애로도 유명했지만 그 관계들은 대부분 왕실의 반대에 부딪혔고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왕실의 후계자로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점 월리스 심프슨과의 만남. 1931년 에드워드는 미국 출신의 사교계 명사 월리스 심프슨을 소개받았습니다. 월리스는 2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고 당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외모보다는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에드워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에드워드는 월리스를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함께할 동반자로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이 자신이 자유롭고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3점 사랑과 왕실의 충돌.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른 후 1936년 월리스와의 관계는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와 사회는 왕이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월리스가 2번 이혼한 경력은 왕실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영국의 총리와 정치인들, 그리고 왕실 내부 인사들은 에드워드에게 월리스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드에게 왕으로서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개인적인 행복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왕실의 관습과 국가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리스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꿀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4점 왕위를 포기하다. 결국 에드워드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나는 사랑하는 여인 없이는 왕이 될 수 없다며 1936년 12월 10일 영국 역사상 최초로 왕위에서 퇴위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동생 조지 6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공작 듀크 오브 윈서로 강등되었습니다. 퇴위 선언 이후 에드워드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나는 국가와 왕실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이해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며 월리스를 향한 사랑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5점 함께한 삶. 왕위를 포기한 에드워드는 월리스와 결혼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1937년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살았지만
영국 왕실과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특히 왕실은 월리스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녀는 왕실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왕위를 잃은 후에도 월리스와의 사랑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월리스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6점. 우리가 본받을 점. 에드워드와 월리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적 관습이나 타인의 기대 속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그들의 선택은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사랑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에드워드는 왕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갈등 속에서 후자를 선택하며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7점. 그들의 유산. 에드워드와 월리스는 1972년 에드워드의 사망 후에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가장 고귀한 희생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희생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